사실 앞에 그 홍솔 소장님 그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사실 그 저희 사례 같은 경우들은 사실 정말 너무 지금 처절하고 너무 힘든 부분들을 조금 많이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이 좀 되게 의미 있는 날인 게 저희 트래시버스터즈가 그 이제 시범 사업, 이제 사업들을 이제 뭐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딱 2년 전 오늘 저희가 이제 베타 테스트를 한 날이었었거든요. 저희 이름들이 이제 뭐 고객들한테 이제 처음 전파된 건데, 그러고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었는데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는 정말 많은 테스트들을 했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사실 저희가 좀 체감상으로는 한 4, 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지금 문제점들을 좀 함께 공유를 해야지 훨씬 더 이제 좀 그 다회용 컵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그 잘 이제 뿌리가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좀 과감하게 지금 현재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여기 지금 업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아시겠지만 여기는 다 나이대가 그 예전에 저희는 고스트버스터즈의 오마주를 조금 따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저희는 이제 뭐 현장 나갈 때도 거의 고스트버스터즈랑 좀 비슷하게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희 트래시버스터즈는 그 일회용품들이 발생하고 있는 정말 다양한 곳에 저희는 다회용기를 대여를 해드려서 그냥 일회용품 발생을 좀 근본적으로 막는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어떻게 설립하게 되었냐면, 사실 저는 똑같이 보통 이제 시민분들이랑 똑같이 그런 환경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없었고 잘 모르고,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 그 서울에는 이제 그 남산골 한옥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위탁 운영하는 거고, 전까지 저는 여기서 이제 축제기획팀장으로 있었고요. 한 3년간 여기는 한 15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하는 좀 관광지예요. 저는 이제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이제 축제 기획을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제가 행사가 한번 끝나고 나면 나오는 전부 이게 쓰레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저희 스태프들이 일단 다 치워야 되는데 사실 전부 일회용품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F&B를 부르고 사실 거기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 스태프들과 매번 이 쓰레기들을 치우면서 어떻게 사업이 시작하게 됐냐면, 서울시가 이제 그 환경부가 아닌 서울시가 일회용품 사용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를 다른 지자체보다는 조금 빨리 시행을 하게 됐고, 그게 2019년도 1월쯤에 내려왔었어요. 보시면 뭐 청사내, 뭐 카페, 뭐 아리수 이런 부분들이 좀 되게 세세하게 돼 있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속해 있는 행사, 장터, 축제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민분들한테 권고를 해라. 뭐 이게 사실 저는 이거를 받으면서 어떻게 이게 가이드라인이지? 그래서 여기서 조금 아이디어들을 좀 착안을 하게 됐고요. 그게 사실 그 마르쉐라는 장터가 있습니다. 서울에. 마르쉐 장터는 일단 그 전부터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계셨고 보증금을 받고 직접 이제 자원봉사자들이랑 씻으시는 것들을 저는 너무 좋은 모델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 제가 사실 모든 문제 해결들은 저는 이제 기획자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행사와 축제 쪽을 해결하는 쪽으로 먼저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회사는 계속 원래는 이제 축제 감독으로 생을 마감하는 플랜들을 가지고 있긴 했었지만,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고 이 부분들의 해결들이 기획자의 관점으로서 꼭 해야 되는 문제라고 조금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정말 운이 좋게 서울시에서 이런 그 소셜 임팩트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들이 이제 그때 딱 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지원을 내게 됐고, 거기서 좀 시드머니를 좀 되게 크게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랑 4명 정도가 이제 공동 창업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좀 다 특화되신 분들을 데리고 와서 저희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이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뭐 축제나 행사장 쪽에 대한 그 일회용품 문제는 현재 그 환경부에서 발표된 일회용품 이제 뭐 장례식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별로 사실 명확한 대책들이 없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다회용기를 구매를 하고 세척 관리, 보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기가 좀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시민분들한테 이 불편함들을 다 전가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같이 이거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운영 대행 서비스가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뭐 사실 많은 기사들이 뭐 독일이든 중국이든 이제 뭐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다양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 일회용, 앞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이 별다른 대책들이 없는 게 사실이고, 내년에 이제 다시 이제 컵 보증금 제도가 이제 부활을 하게 되잖아요. 어찌 보면 가장 크게는 이 정도 수준밖에는 지금 대책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뭐 친환경 소재라든지 여러 대기업들도 이제 막 그런 개발들을 하고 계시긴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다회용 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좀 빠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전 오늘 저희의 식기들을 한 3,500명 정도 오는 축제에 전부 다 대여를 해드렸어요. 고객들한테. 이거는 제가 지금도 축제 감독으로 있는 축제이기 때문에 F&B 쪽에서 들어오실 때는 아예 일회용품 가지고 오지 마세요. 음식 부스들은 가지고 오지 마세요. 저희가 다 빌려드릴게요. 고객들은 여기서 이제 빌리고 이제 다시 반납하는 구조, 보증금을 내고 하는 구조였더니 사실 굉장히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저희 나라 이제 위생관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들이 사실 다른 나라보다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고객들은 사실 일회용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편리하고 그냥 고객들이 음식을 할 때 그냥 바로 이렇게 내주면 되는 건데, 왜 내가 여기서 빌려서 또 저기로 가져가고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가 되게 많았었는데, 좀 젊은 고객층인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일회용품 없는 축제가 가능해가 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SNS를 도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저희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런 시스템들 자체들이 만약에 모든 축제에서는 그냥 일회용품 쓰지 마세요. 저희는 다회용기를 쓰는 이 시스템이 정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는 사실 너무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 음식 부스에서 일회용품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안 나오는 게 맞잖아요. 저희가 원래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가 한 400개 정도가 매년 그 전 축제에 대해서 이 똑같은 축제에서 발생을 했었는데, 저희 트래시버스터즈 용기로 하고 난 다음에 5개가 나왔어요. 사실 5개는 그 원래 이제 F&B 쪽에서 원재료로 가지고 오는 페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제로 웨이스트 축제가 좀 가능했던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런 그 원래 축제를 하게 되면 이런 스태프들, 그리고 이제 청소하시는 스태프들을 10명에서 20명 정도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할 게 없어서 그냥 바로 퇴근을 하셨죠. 여러 가지로 편하면서도 일단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고, 당연히 일회용품의 사용과 폐기까지 들어가는 어떤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정말 큰 힘을 얻어서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정말 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들이 이렇게 SNS들을 다 도배를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저희가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인데, 저희는 축제 행사장에 일회용품을 줄이기로 했는데 작년 1월 31일 날 런칭했거든요. 그 다음 날이 대구 확진자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런칭을 하자마자 대면할 수 있는 시장의 사업 모델들을 시작을 했었는데, 어떻게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저희가 딱 런칭하고 어제 한겨울에였었나? 보도자료가 한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전화를 한 몇백 통을 받았어요. 몇백 통을 받고 제가 2달간 지방으로 이제 미팅만 다니고 한 축제 예약 건수가 한 450건 정도가 됐었어요. 그게 딱 2달 만에 이루어졌던 부분들이고, 그 수로 관객 수로 치니까 그게 한 1,500만 명의 축제에서 일회용품, 그냥 다들 이런 서비스가 너무 필요로 하셨던 것들이 그냥 되게 몸소 느낄 수 있었고, 너무 운이 좋게도 전부 취소됐습니다. 작년에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한 9월 달 이제 처음에는 너무 좋았죠. 이렇게 전화 와서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뒤로는 계속 취소 전화. 아직까지도 이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긴 하지만, 사실 저희가 되게 부푼 마음으로 또 시작을 했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계속 여기서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코로나 시대에도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일회용품 시장들이 어디 있을까? 지금 위에 보시는 경우들은 영화관, 야구장, 경기장,
작년에 저희가 CGV랑 3월 달에 얘기해서 영화관은 아예 재활용이 되지 않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얘기를 했더니 메가박스 CGV에서 바로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CGV도 저희보다 더 힘들어서 구조조정도 일어나고. 근데 그 사실 이제 좀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도입 논의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연락이 오셔가지고 지금 CGV랑 지금 시범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다음 달에는 이제 롯데 그 메가박스도 시범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구장 경기장도 정말 일회용품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이제 사용되고 야구 아시잖아요. 뭐 144경기. 거기서 나오는 이제 그 폐기물들에 대한 것들이 다 조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4개 구단과 계약들을 맺었지만 무관중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도 스탑이 됐고 계속 이런 것들만 막 그 고민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 아래 시장들 장례식장, 테이크아웃 컵, 배달 용기 이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저희가 이제 내년 작년 겨울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들을 그래서 2가지를 포커싱을 좀 했었습니다. 테이크아웃 컵 시장과 배달 용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배달 용기 시장이 너무나 급증을 하게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업계에서도 계속 이슈들이 많고 저희도 사실 저희는 배달 용기 시장을 굉장히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TF를 꾸리고 10명의 이제 PD님들이 배달 용기 시장에 대한 리서치 조사와 그리고 업계 뭐 배달의 민족, 뭐 요기요, 쿠팡이츠도 이렇게 만나서 그 업계의 이야기들도 듣고 의견들도 듣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 3사들도 다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은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섣불리 자기들이 먼저 나서서는 하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캠페인 정도만 좀 지속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다회용기를 건드리는 순간 이 문제 자체, 비용 자체를 부담을 어디서 해야 될지 현재 배달의 민족에서 그 판매하고 있는 일회용품 개수가 4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 축제나 행사는 컵이든 접시 이거 하나로서 대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다회용기의 개수들이 배달 다회용기를 표준화를 시키고 400가지를 어떻게 다 그 다회용기로 만들어요. 그래서 한 10가지라든지 20가지 정도라도 표준화를 좀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비용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표준화로 만들려고 하면 금형 비용, 이 비용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먼저 기성에 있는 우리나라 지금 일단 다회용기 중에서 배달 쪽으로 할 수 있는 타파웨어라는 이제 미국 브랜드랑 이제 협업을 하게 돼서 진행을 해서 베타 테스트를 2달, 3달 정도를 계속 테스트를 했는데 이염 문제, 세척 문제, 음식물 들어오는 문제 진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뭐 락앤락도 결국에는 다 같이 만났었는데 락앤락은 이 안에 그 실리콘이 또 들어가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세척을 할 때 또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단체 도시락 배달 쪽으로 나가고 있는 거는 4군데 업체가 나가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 부분들 용기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는 순간은 사실 뭐 용기 문제뿐만 아니라 배달 쪽에는 사실 너무 많은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단체 도시락만 나가고 있고 이 용기가 개발됐을 때야 이제 배달 쪽으로 가는데 저희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사업들은 테이크아웃 컵 시장입니다. 원래 축제나 행사장 쪽에서는 뚜껑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 종류로만 만들었었는데 일반 카페 쪽에서는 그 다양한 이제 그 용량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16온즈, 14온즈, 11온즈, 20온즈를 겨울에 이제 리드까지 이렇게 같이 개발을 해서 일반 카페 같은 경우는 인아웃이 정말 불분명하잖아요. 이 고객들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가 먼저 집중을 했던 거는 기업 내 사내 카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정말 ESG로 지금 저희 회사로 연락 오는 모든 팀들이 ESG 팀들이고요. 이게 저희가 운이 좋게도 일단은 서울에 있는 광화문 KT 본사 2개 건물, 하나는 한 23개 층, 하나는 뭐 10개 층 되는데 전체적으로 좀 도입하는 거를 한 보름 만에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KT 광화문 지점을 중심으로 사내 카페 모델들을 시작을 하자마자 딱 정확하게 40개 기업이 연락 오셨습니다. 그게 뭐 그 전부 ESG 팀이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사내 카페에 대한 부분들을 런칭을 하고 계속 개수들을 좀 늘려나가고 있는데 현재는 하루에 한 15,000개 정도의 지금 일회용 다회용 컵들이 지금 제공이 되고 있고요. 한 달로는 한 33만 개 정도의 지금 일회용품들을 줄이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반납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사실 그 시민의식을 정말 믿으면 안 되는데 기업이라고 해서 사실 조금 더 높을 줄 알고 이 안에서 무조건 돌 줄 알았는데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되게 근본적으로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보증금이 있어야 되고요. 절대 사람 안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기업들이 그 반납 안 된 컵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리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컵이든 다른 용기가 들어갔을 때는 무조건 보증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몸소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술 개발을 지금 KT 융합기술팀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쯤에 이제 그 베타 버전의 이제 테스트들이 나올 거고 모든 컵에는 지금 보증금이 붙은 상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되네요. 이 지금 플라스틱, 일회용 플라스틱 시장 또 다른 것들도 이게 한 6,300억 정도로 지금 되고 있고 추산은 조금 더 불가능한데 저희가 찾은 자료로는 한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카페 문화, 코로나로 인해서 왜 매장 내에서 이렇게 그 일회용 컵들을 풀어주는지에 대해서 진짜 너무너무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일회용 컵을 쓰고 있는 데들도 저희가 지금 뭐 강북구청 중심으로 해서 카페들 쪽에서도 계속 설득을 시키고 다회용 컵을 쓰실 수 있게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의미 있는 지금 행동인데 스타벅스가 그 2025년까지 다회용 컵을 쓰기로 이제 선포를 했잖아요. 그게 지금 제주도에서 4개 매장에서 시범 사업들을 하고 있고 여기 실질적인 운영은 SK가 하고 있습니다. SK가 지금 저희와 똑같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영화관이라든지 다른 시장에서 계속 라이벌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힘든 부분들이 있고 지금 서울시랑 하고 있는 그 저희가 서울시랑 그 일반 카페에서 어느 카페에서 빌려도 어디 카페에서 좀 반납할 수 있는 서울 시티컵을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지금 SK와 뭐 KT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또 통신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 입장으로서는 되게 통합을 해야 되는데 컵이 여러 가지가 양분이 되고 소비자 입장으로서 사용 방법이 되게 다르게 되면 사실 결국에는 또 이 제도 자체가 좀 되게 무너져 버린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와 또 비슷한 업체랑 저희는 이제 저희랑 또 비슷하게 세척 활동을 하고 있는 또 기업들이랑 지금 합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컵도 좀 통일을 시키고 이 문제들이 사실 이거는 저희끼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이런 자치단체라든지 진짜 정부 쪽에서 컵이든 용기에 대한 표준화 그리고 이거를 사용하고 세척은 사실 어디서 해도 상관없긴 하거든요. 보시면 1년 사이에 다회용 컵이라는 인식 자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저희 사업 시작했을 때는 다회용 컵, 재사용 컵 이런 것들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정말 전화위복의 계기로 너무 좋은 부분들이긴 한데 컵들이 마지막 단계, 이거를 평생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닌데 그런 것들이 고려 없이 컵들이 지금 너무 많이 양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이거 사용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한 대책들도 없고 이것도 결국 되게 그린워싱 아닐까? 정말 진짜 본질적으로 봤을 때에 대한 부분들이 좀 너무 많이 걱정이 돼서 지금 저희한테 뭐 조언을 구하는 정말 많은 이런 사업들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라고 지금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나가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보증금은 꼭 필요하고 그 고객 입장으로서 반납이 어려우면 안 돼요. 그리고 물류 재고 관리가 저희가 사실 뭐 100개, 200개 때는 상관없긴 하겠지만 하루에 15,000개의 컵 그리고 지금 올해 하반기 정도로 됐을 때 지금 한 7만 개의 컵들이 매일 나가고 하는데 이 컵에 대한 서클 자체를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떤 기술도 없이 RFID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컵이 어디서 돌고 그리고 어디서 반납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예 없는 상태라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컵에 RFID 칩 혹은 지금 QR 인식들을 지금 2개를 지금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렇게 돼서 보증금 받고 이 보증금 문제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게 외국에도 저희와 비슷한 사례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거기는 현금 문화예요.
현금으로 내고 현금으로 받으면 되는데 저희는 현금이 없고 카드로 결제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보증금을 현금으로 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있을 매장들도 많이 없을 뿐더러 그러면 결국엔 이체가 되든지 어떤 포인트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또 막히는 부분들이 보증금은 사실 보증금 자체로 부가세가 붙으면 안 되는데 이게 되게 지금 있는 시스템 상으로는 모든 것들이 할 때 피지사가 끼게 되면 다 이체 수수료들이 다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저희가 피지사 수수료 중에 가장 낮은 곳이 1점 몇 프로 정도가 되는데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 컵을 하나 빌려주고 일회용품 가격이랑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저희가 카페 점주님들한테 납품을 하는데 이체 수수료가 더 높은 거예요. 지금 그 보증금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부분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정부 차원으로서 사실 보증금은 보증금인 거고 이걸 순환시키기 위한 이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풀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일단은 피지사를 안 끼고 저희가 이제 고객 이체에 대한 정보들을 받으면 저희가 다 기본적으로 그냥 은행마다 솔팅을 해서 한 번에 보내주는 시스템으로 지금 일단은 지급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보증금은 좀 유가정권 개념으로 여기서 1,000원을 받았을 때 왜냐하면 이게 메인 매출이 똑같아지면 그것도 부가세는 안 붙은 방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이번 9월 말 런칭을 좀 목적으로 가고 있고 이 모델들이 비용을 지금 산정하니까 서버라든지 이거 하나의 시제품들은 한 7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에서 어떤 이 모델들 컵 보증금이라든지 이 기계들을 도입을 할 때 사실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고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막 진짜 보증금 없이 다 그 리스크를 저희는 서비스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중도시킬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정말 큰 마음을 먹고 다회용 컵 서비스를 도입을 했는데 저희가 반납이 너무 안 돼가지고 저희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시 일회용품으로 돌아가는 순간 정말 물거품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저희 같은 서비스들을 진행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투명컵 세척 이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뒤에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현재 이렇게 사내 카페에서는 나가고 있는데 수거율은 기업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85% 평균적으로 한 85% 정도가 나오고 있고 그 15%가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정말 책상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쓰레기로 버릴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들을 이제 저희 다른 PD님들이 이제 전수조사를 일단 나갈 생각들인 거고 이건 사실 근본적인 문제 해결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보증금 제도 요것들을 좀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독일 공유 컵이 있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손님은 어느 카페에서도 컵을 빌리고 어느 카페에서도 좀 반납할 수 있는 모델들을 일단은 서울시 중심으로 일단 시범 사업들을 진행을 할 거고 이 부분들이 대구에서도 일반 카페 쪽에서도 충분히 좀 도입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세척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하루에 지금 15,000개 정도가 나가도 저희는 지금 수익이 없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BEP를 찾을 수가 없고요. 그냥 일반 지금 저희도 처음에 이런 세척기들을 구매를 해가지고 진짜 7, 8m짜리 진짜 대형 세척기를 했지만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12명의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세척만 해서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는 고객에게 위생이 깨끗한 컵을 나가야 되잖아요. 이 아무리 세척기로 손으로 한다라고 해도 휴먼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고객이 세척이 안 된 컵이 나가는 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핵심이. 하나라도 발생을 하면 안 되는데 저희가 2차 검수를 실시해요. 지금 사람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검수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특히나 투명 컵들 같은 경우는 이건 지금 거의 새 컵이잖아요. 한 달만 돌려보십시오. 정말 문제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뒤로에 대한 스크래치라든지 고객들이 나 이거 지저분해서 못 쓰겠어. 그러면 못 쓴다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서비스 중단. 그럼 다른 새 컵을 또 사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지속 가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속 가능하려면 그 기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이윤이 창출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모든 컵 세척에 대한 자동화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전으로 이 위생도에 대한 것들을 또 테스트를 하고 지금 사람이 검수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잠을 못 자게 된 거죠. 하나라도 나오는 순간 지금 저희가 삼성전자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조금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그 위생에 대한 기준 자체가 너무 높으신 거죠. 하나라도 나오는 순간 정말 그 배상해야 되는 것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정말로 아날로그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척에 대한 이슈도 정말 고도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컵에 대한 이슈들 지금 저희가 PP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PP가 여러 가지의 장단점들이 있고 그 처음에 이제 선정을 했을 때는 이제 재활을 나중에 사실 플라스틱은 계속 쓸 수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서비스를 나갈 때는 한정적이라고 생각을 그게 200번에서 300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플레이크 시켜서 다시 할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긴 했지만 장단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재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 R&D 팀에서 좀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울 뻔했어요. 지금 너무 모든 직원들이 지금 매일 야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검수에 대한 부분들. 세척기는 나올 수 있는 양들이 정해져 있어요. 캐파 자체들이. 그런데도 사실 막 물량들은 많이 나가고 있긴 하겠지만 그 인건비들 정말 많은 인건비들이 이제 나오게 되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저희가 유지를 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이 세척 기술들을 정말 고도화를 시켜서 저희가 일회용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평균적으로 카페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컵들이 뭐 한 60원에서 뭐 120원 친환경 컵들 뭐 PLA 그쪽은 좀 더 높기는 하겠지만 점주님들 만나보면 바로 그러세요. 이거 비싸서 못 쓰겠는데 저희가 뭐 90원에서 130원, 150원 한 이 정도 금액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비싸서 못 써. 바로 그 얘기들 하시고 그러면 저희가 세척 단가를 엄청 낮춰야 되는데 거의 지금 같은 수준인 거죠. 정말 저희보다도 훨씬 더 세척을 잘하고 고도화를 올려놨는데도 그 정도인데 지금 그냥 이거 그냥 세척해서 나가면 되지 않아? 되게 단순하게 보시는 이 서비스에 대해서 단순하게 보시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하는 순간 좀 되게 위험합니다. 진짜 버틸 수 있게 여러 가지 R&D라든지 그 여러 가지들이 제반 사항들이 구축이 되어야도 지금 어려운 부분들인데 그래서 좀 더 무섭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30명 정도가 지금 일회용품 줄이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또 저희랑 비슷한 회사와 한 100명 정도 있는 회사와 합쳐서 또 일회용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문제 해결은 어렵다라고 사실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저희는 일단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그러니까 저희의 레퍼런스들이 이런 정부 차원에서 이런 시스템들을 좀 바꿔야 되는 걸로 계속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되게 의미 있는 조례가 하나 나왔던 게 지난주에 서울시 조례가 서울시에서 하는 행사, 축제, 일회용품 사용 금지 조례가 나왔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사실 저희 같은 사례들이 좀 많이 보여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하는 모든 행사, 축제들은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 그리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5만 명이 오는 축제에서는 5만 개의 다회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축제 개최가 안 돼요. 사실 그런 사회로 가기까지 저희가 계속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되면 사실 저희가 앞에서 말했던 그런 산업군들 안에서 일회용품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좀 빠른 시간 안에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